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전 월세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름이 바로 전 월세 안심 신탁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던 주택을 전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공공전 월세 안정화 기구에 예치하고 이 기구가 전세금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전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월세와 비슷한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는 전세의 안정성을 얻고 집주인은 월세의 현금 흐름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전 월세 안심 신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방법은 3자가 계약합니다. 안정화기구 플러스 임대인 플러스 임차인의 계약으로 기존의 임대인 임차인 이자 계약과 다른 점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공공기구에 예치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운영합니다. 운영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전세금 운용 수익을 월세 형태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입자 입장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하고 전세금은 안정화 기구에서 관리합니다. 집주인 입장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생기는 부담 없이 월세와 유사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핵심 내용은 세입자의 전세금은 공공기구가 관리하고 집주인은 그 전세금의 운용 수익을 매월 받는 구조입니다. 참여는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참여를 원할 경우 신청하여 3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모든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희망자 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임대차 시장은 전세 기피 플러스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히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은 월세 부담이 커지고 안심하고 거주할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기존 월세에 부담이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 연체 걱정, 공실 위험 자금 운용 부담 등으로 임대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 기피와 월세 선호가 맞물려 전세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 임차인 문제와 임대인 문제를 정부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세 기피 현상과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전세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집주인도 월세가 반드시 편한 것은 아닙니다. 넷째, 그래서 정부가 중간에서 연결합니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 플러스 월세로 임대하려는 임대인, 이 둘 사이의 불일치를 공공의 안정화 기구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세 물건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와 월세를 원하는 집주인 사이에 공공기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집주인은 전세금 운용 수익을 통해 월세와 비슷한 현금 흐름을 얻는 구조입니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전월세 안심신탁입니다.
주요 지원 사항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으며 세입자의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입니다. 첫째, 주택 유형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둘째, 세입자는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비싼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세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금 마련도 가능합니다. 셋째, 왜 월세보다 부담이 줄어드나 자료에서 제시한 핵심 숫자는 이것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5%에서 6%대이며 전세대출 금리는 3%에서 4%대, 즉 월세로 부담하는 비용보다 전세대출을 이용했을 때 이자 부담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비 절감 논리입니다. 넷째, 전세금 보증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전세금은 안정화 기구가 예탁받고 전세금 반환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전세 대출 보증 가입이 불필요하여 추가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자료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상이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으로 위반 건축물이 아닌 주택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싼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버팀목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월세 부담은 낮추고 전세금 안전성은 높인다 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과 대출금리 차이, 보증료 절감 등을 주요 지원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사업 대상 및 절차입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참여 신청하면 안정화 기구가 임차인 모집을 지원받습니다. 그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먼저 전세금 수준을 협의 후 함께 사업 참여 신청합니다. 즉, 집주인 혼자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임차인을 미리 구해서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LH 임대주택도 시범 사업으로 2026년 LH 임대주택 일부 500호를 시범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나? 즉, 중요한 것은 시행 시기입니다. 9월에 사업 공고가 나오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11월부터 3자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부터 실제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계약하는 제도가 아니라 9월 사업 공고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추진 배경은 정부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전세를 꺼리는 세입자가 늘고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 점점 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세가 늘어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월세가 연체될 수도 있고 공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도 부담이고 집주인도 부담인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입니다. 전세 월세화는 세입자 부담 증가되며 집주인도 임대 관리도 부담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세입자 월세를 낮춰주는 정책만이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과 집주인의 임대 관리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임차인의 예를 든 가정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정을 보면 주택 가격 3억 원, 전세금 2억 원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안심신탁을 이용하면 월세 대신 전세로 전환하고 전세금 2억 원 가운데 최대 80%인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 3.97%를 적용하면 월 이자가 약 53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월세 74만 원과 비교해서 매월 약 20만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간 약 34만 원의 보증료 절감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제시한 가정에 따른 예시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세에는 항상 연체와 공실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심신탁을 이용하면 자료의 가정상 월 73만 원의 약정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74만 원과 비교하면 금액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체와 공실관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로 약 연 3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결국 월세 수익은 유지하고 연체 공실 부담은 줄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73만 원을 받는다 보다 연체와 공실 관리 부담 없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절차 및 도입 시기는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9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허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자 모집하며 현재는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과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0월부터 임대인이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단독 신청 후 안정화기구가 임차인 매칭 지원 방법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먼저 협의 후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1월부터 허그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은 기구가 지정한 계좌에 전세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12월부터 임차인이 실제 주택에 입주하고 임차인은 잔금을 납부하고 주택에 입주합니다. 그리고 안정화기구가 예치된 전세금을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매월 운용 수익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전세 소멸을 조장하는 것 아닌지, 안심 신탁이 확대되면 일부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의무가입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제도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핵심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기존 전세는 임차인의 전세금 안전성을 확보가 걱정이고, 기존 월세는 임대인이 임차금을 매월 연체 없이 받는 것입니다. 안심신탁은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해서 임차인에게는 전세와 같은 효과를 주고 임대인에게는 월세와 같은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한다입니다. 전월세 안정화 기구에서 보증금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월세 수익도 손실 발생 가능한지, 전세금은 정말 안전한가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공공기구가 전세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이 나면 임차인의 전세금도 손실되는 것 아닌가?
예치된 전세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서 허그 보증부 P, F대출 사업장 등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허그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하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의 안전성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공공기구에 맡겼는데 그 돈을 운용하다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전세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원금을 보호하면서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자격은 소득이나 자산 등의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예정입니다. 다만 위반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 등 최소한의 검증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지급한다입니다. 그렇다면 보증부월세 주택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의 전액을 예탁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보증부 월세 계약도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원칙적으로는 전세금 전액을 예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보증부 월세 계약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을 때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참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계산식은 환산 전세금은 임대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전 월세 전환율입니다. 보증부 월세도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적정 전세가 이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예탁 기간이 있는지, 2년 전세는 2년 예탁입니다. 즉 전세 기간에 따라 예탁 기간이 결정됩니다. 월세 안정화 정책에 대한 제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정화 정책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주거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려는 정책 방향에는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잠시 머물 수 있는 징검다리 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고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전월세 주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 실거주 중심의 정책과 함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주게 되면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보다 보유 자체를 포기하거나 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자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주택이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자산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주택을 통해 청년이나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택을 소유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주택을 보호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실제 임대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까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균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그 집이 실제 주거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는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고 임대 시장에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실거주 주택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을 정부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종실의 특수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